안녕하세요, 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견적서 7가지만 확인해보면 호갱은 면할 수 있어 입니다. 견적서 이것만 보면 적어도 손해는 보시지 않을 겁니다. 견적서 호갱이 되지 않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혹은 서로의 신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도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발주자님과 시공업체 둘 다에게 좋습니다. 공사 금액이 작은 경우 구두계약, 그냥 전화상으로 공사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시공업체 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일부 요청을 할 겁니다. 공사 금액의 많게는 50%, 적게는 10% 정도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안무개 계약서인 셈이죠. 계약금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지만 일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계약금으로 공사 금액 전액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공사 금액만 먹튀하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적서의 신뢰성 확인입니다. 보통 견적을 작성할 때 일식 얼마 이런 식의 견적은 예전 설비 및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보통은 일식으로 들어오는 견적이 싸게 들어올 때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공사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견적서를 확인할 때 공사 내용이 어느 정도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자재비, 인건비가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견적서상에 공사 내용을 표시해 두었는가 입니다. 보통 견적서는 공사 내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계약서를 적지 않았다면 견적서상의 공사 내용을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사 범위를 정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혹 공사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요구하기 어려우면 공사 내용이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일식으로 전부 채워 넣었다면 조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자재비와 인건비 확인하기입니다. 견적을 볼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통상적으로 자재비는 자재 원가, 자재 준비비, 자재 운송비, 자재 양중비, 자재 처리비 등 이런 자재비에 관련된 사항이 녹아있고, 인건비는 조공비, 기공의 임금, 작업 일수, 소요 일수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작업임에도 시공업체별로 잘하는 분야는 저렴하게 인건비를 산정하고 하청을 주거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비싸겠죠. 다섯 번째, 공사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실 또는 한 10평 정도의 공사를 해주길 원했는데 업체 쪽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다 하면서 공사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더 원하시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견적 단계에서 서로 만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 견적을 할지 정해야 되고 잘 얘기하고 견적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견적 단계에서 공사가 조금 늘어나도 서비스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견적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견적서를 보시면 이 업체를 믿을만 하구나, 아니면 조금 성의 없네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폼은 그 업체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깔끔하고 정돈된 견적서가 좋겠죠. 이런 견적서를 선택 후 견적서 안에 담당자 번호 및 업체 주소, 업종 등을 확인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공사 금액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부가세 확인입니다. 보통 공사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현금으로 주신다면 부가세는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견적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봐드릴 견적은 서울에 위치한 공장인데요. 발주처의 공사 문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 1층에 있는 장비들의 소음이 굉장한데 이 소음이 2층 사무실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가벽이 세워져 있지만 소음은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였고, 또 두 번째로 사무실 내부 바닥이
일반 장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무실의 느낌이 거의 나지 않고 또한 장판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결책은 첫째로 공장 소음이 들어오는 방향의 벽을 방음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 바닥은 사무실 느낌이 날 수 있게 데코 타일을 시공하는 거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견적이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재비 및 인건비 확인하기입니다. 자재비로는 각재, 흡음재, 타공판, 마감 몰딩 등이 들어가 있고요. 잘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공사는 바닥 장판 철거, 폐기물 처리, 데코 타일 본드 등 이렇게 견적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공사 면적인 회배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공사 범위가 잘 되어져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배수는 1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이고 이 회배수를 3.3제곱미터로 나누면 평수가 됩니다. 데코 타일은 한 박스가 한 평입니다. 평수에 맞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공사 내용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공사 내용 어느 정도 잘 들어가 있죠. 공사 금액 확인하기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보시면 공사 금액이 첫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시고 여기 업체에 일을 맡겨야겠다 싶으면 바로 발주하기보다는 내고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업체가 조금씩은 내고해 줄 겁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좀 더 해주시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추가 공사 시 공사 금액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처음 견적 단계에서 서로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의견이 상충되고 공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공사 얘기가 나오고 추가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추가돼도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적을 싸게 잘 받았다고 발주를 했는데 이것 추가하고 저것 추가하고 하다 보면 공사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조금 비싸게 들어온 견적일지라도 비교를 잘 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 받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견적을 받아보실 때 최소 두세 개의 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발주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구상을 하시거나 감이 잘 안 오시면 첫 번째 컨택된 업체에게 공사 방향을 물어본 뒤 두 번째, 세 번째 견적을 받을 때 동일한 사항으로 견적을 받아야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업체마다 자재 항목은 비슷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산정인데요. 인건비는 업체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이번 공사는 목수와 타일공이 필요하였는데 목수하시는 분이 데코 타일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목수 쪽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타일 쪽을 선택해서 그 업체에게서 하청을 주는 방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청을 주게 되면 인건비는 상승합니다. 내 전문 분야에서는 값이 내려가지만 하청을 줘야 되는 데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견적 금액은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두 공사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면 금액은 많이 떨어지겠죠.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체 진행을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 목수일 혹은 타일, 벽지 이런 전문 분야 외 다른 부분을 하청을 주게 되거나 일용직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자재비는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리 공사 금액이 비싼지 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공사에서는 저희 업체가 둘 다 공사를 가능했기 때문에 발주처님께서 저희 업체를 선택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번 견적서의 금액을 공개하면 내용은 방음벽 설치 34제곱미터 약 10평 정도 됐고요. 공사 경비 포함해서 한 220만원 정도 들었고요. 부가세 별도 금액이고요. 바닥 데코 타일 공사는 79회배 약 24평 정도, 폐기물 처리 비용 및 바닥 단차가 있는 부분 및 들뜸 부분 현상이 있는데 다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공사 비용은 한 1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가세 별도고요.
공사 난이도로 봤을 때 방음벽은 한 10점 중에 한 4점 정도 됐고요. 데코 타일은 10점 중에 한 7점 정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